티핑 포인트. 작은 변화가 한순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극적인 전환점을 말한다. 프리타족.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를 합친 말로 일정한 직업 없이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니트족.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거나 구하려 하지 않는 청년층을 뜻한다. 유령 진동 증후군. 휴대폰이 울리지 않아도 진동이나 벨소리를 느끼는 현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한 형태이다. 알파걸.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신세대 여성을 말한다. 산불 정책. 고교 등급제 본고사제도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UCC.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의미한다. 빵 셔틀. 학교 내에서 심부름을 강요받는 학생을 말한다. 다운시프트족. 속도와 경쟁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자기만족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포머. SNS에 자신의 사생활과 감정을 과도하게 올리는 사람을 뜻한다. 쿨링 오프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제도이다. 스마트 불링. 스마트폰 메신저로 욕설이나 따돌림을 하는 신종 사이버 왕따 현상이다. 청소년 가출팸.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집단으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레스큐 스쿨.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을 위한 11박 12일 기숙형 캠프이다. 학업 중단 숙려제. 자퇴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15일의 숙려기간을 주어 재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푸른 성장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여성가족부 주관상이다. 대세코 프로젝트.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국가학습 목표를 제시한 OECD 프로젝트이다. 가치관 및 정신 자세. 청소년을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람직한 지도자는 도덕적 가치관과 헌신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학교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청소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품행과 성실성. 지도사는 청소년의 발달 가능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신이 지도한 청소년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긍지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청소년 문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도사는 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청소년이 대중음악이나 SNS에 몰입하는 이유는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표현 욕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청소년 관련 지식 및 응용 능력. 주요 정책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가 있다. 문제점은 실제 청소년 참여율이 낮고 인증 시스템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창의력과 지도력.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요구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하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스포츠 예술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지도사의 전문 역할.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평가하는 전문가이다. 사회적 책무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 수련관은 생활권 중심으로 접근성이 높고 수련원은 자연권 중심으로 숙박형 활동이 중심이다.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특별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청소년 헌장 요약.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체이며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청소년 긴급전화는 국번 없이 1388이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문가이다.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청소년의 삶 속으로 들어가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성장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사회적 책무성은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사는 공감 능력, 도덕성, 전문성, 책임감을 갖추어야 하며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청소년 수련관은 생활권 중심의 시설로 접근성이 높고 일상적인 문화, 자치,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반면 청소년 수련원은 자연권 중심의 숙박형 시설로 캠프나 공동체 체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먼저 경청하고 신뢰를 형성한 뒤 문제의 원인을 함께 탐색하며 적절한 지원이나 활동을 안내한다. 지도사는 청소년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하며 청소년 활동 인증제와 성취 포상제 등을 통해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국가가 인정한다.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고 봉사와 탐험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높이는 제도이다. CYS넷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보호, 자립을 돕는 시스템이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와 자립 지원을 제공하며 드림 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주요 문제는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불안, 소비 습관 문제 등이며 해결을 위해 정서적 지원, 진로 탐색 기회, 자율적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과소비나 과시적 소비 문제는 경제교육, 모의시장 체험, 절약 캠페인 등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청소년 지도사는 자율적 활동과 체험을 통해 성장과 변화를 지원한다. 청소년 수련 시설 외에도 청소년 문화의식, 상담복지센터, 유스 호스텔 등이 있으며 청소년 관련 주요 법에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법, 아동복지법이 있다. 현재 청소년 육성 정책은 제5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며 자연권 수련시설로는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이 있다. 청소년 지도사는 자신의 직업적 경험을 살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소통과 책임의 자세, 전문성 있는 실천이 청소년 지도사의 핵심 자질이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전문가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욕구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조력자이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사회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지도사의 사회적 책무성은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청소년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지도사의 사회적 책임이다.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은 인성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나뉜다. 인성적 자질은 인간 존중, 공감 능력, 도덕성과 책임감이며 전문적 자질은 기획력, 상담 능력, 의사소통 능력,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다. 청소년을 사랑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청소년 수련관은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시설로 접근성이 높고 자치활동, 문화활동, 상담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반면 청소년 수련원은 자연권 중심의 숙박형 시설로 공동체 체험활동과 캠프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소년이 지도사를 찾아왔을 때는 먼저 이야기를 경청하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이후 문제의 원인을 함께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이나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한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복지와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 사회복지사와 달리 청소년 지도사는 활동과 체험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청소년 활동의 권리, 시설 설치, 지도사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위기 청소년 보호와 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하며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청소년 관련 주요 법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 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6가지가 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며 청소년의 권리 보호의 근간이 된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는 국가가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청소년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기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CYS넷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보호, 자립을 지원한다. 1388 청소년 상담 전화는 24시간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전문 상담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 육성정책은 현재 제5차 청소년 육성정책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며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자립,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 육성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모든 사회적 노력을 포함한다. 청소년의 주요 문제로는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중독, 진로 불안, 자존감 저하, 과소비 등이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상담과 정서적 지원 강화, 진로 탐색 기회 확대, 자율적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과소비와 과시적 소비 문제는 경제교육, 모의시장 체험, 절약 캠페인 등 실천형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창의적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하고 생각하며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예술, 과학,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자유학기제는 청소년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탐색하는 체험 중심 학기제이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하위 문화이자 새로운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적 문화이다. 청소년 문화 활동은 공연 예술, 스포츠, 미디어 활동, 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청소년의 자기 표현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청소년 참여기구에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다. 국가, 지자체, 기관 단위로 구성되어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청소년 지도사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며 평가하는 활동이 청소년 활동의 핵심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매체, 유해 업소, 약물, 음주,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활동진흥법은 수련 교류 문화 활동의 진흥을 지원한다. 청소년 관련 시설에는 수련시설 외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유스 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이 있다. 자연권 시설로는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야영장이 있다. 청소년 지도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도사는 청소년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이며 청소년의 가능성을 믿고 지원하는 전문인이다. 1.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직업적 안정성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제 인생의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시기이며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만남과 경험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도자의 한마디 격려로 진로를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청소년 지도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정직이 아니라 청소년의 마음을 읽고 사회와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시대에 따라 다양해집니다. 스마트폰 중독, 관계의 단절, 학업 스트레스, 진로 불안 등은 청소년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지 않고 청소년의 발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신호로 해석하고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캠프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보람 선생님, 저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저는 3가지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관계 형성 능력입니다. 청소년은 진심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공감이 선행될 때만 신뢰가 생기고 그때부터 교육적 개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전문적 기획력입니다.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청소년 관련 법령, 발달이론, 프로그램 설계 및 평가 방법론을 꾸준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셋째, 윤리적 책임감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공공성과 사명감을 지닌 직업입니다.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일관된 윤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년 지도사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때로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무한한 잠재력의 시기입니다. 그 가능성이 꺾이지 않고 빛을 발하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며 저는 그 길 위에서 제 인생의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적 실천가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첫째, 교육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중재자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활동, 자기성장 프로그램, 리더십 훈련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배우고 느끼는 과정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단순한 활동 참여로 끝내지 않고 사전 교육 활동사 후 성찰의 3단계로 구성하면 청소년은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며 자기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정체감을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사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상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셋째, 기획자이자 운영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 평가하는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요구조사, 예산계획, 홍보, 안전관리 등 다방면의 실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청소년 문화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상인회, 학교,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는 등 네트워크 기반의 기획 역량이 요구됩니다. 넷째, 옹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고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청소년 지도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나 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사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소년, 학교, 가정, 지역사회, 정부기관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처럼 청소년 지도사는 한 명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자원을 엮어내는 전문 인력이며 그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민주적 참여 플랫폼입니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와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청소년을 수동적 보호 대상에서 능동적 시민 주체로 전환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청소년이 직접 회의를 통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지자체나 의회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거리 흡연 구역 조정 정책을 제안해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 시설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시설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의견 제시, 시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닌 실질적 자치 경험으로 청소년이 사회적 책임감과 협업 능력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3. 청소년 특별회의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로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합니다. 매년 주제를 정해 전국 청소년 대표들이 의제 발굴 토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정부 부처에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청소년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등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참여를 통해 청소년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는 이러한 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면서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4. CYS넷에 대해 설명하시오. CYS넷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체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서, 복지관, 병원, 자원봉사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에는 가출, 학업 중단, 가정폭력, 인터넷 중독, 정신건강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장기간 결석한 학생이 있으면 학교 담당 교사가 CYS넷 연계망을 통해 지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알리고 상담사가 직접 아웃리치 활동으로 찾아가 상담 및 보호 연계를 진행합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쉼터, 드림스타트, 병원 등과 연계되어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CYS넷의 핵심은 사후 개입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통합적 지원에 있습니다. 또한 한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이 과정에서 연계기관과 소통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해 적절한 자원을 연결하는 현장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CYS넷이 위기 청소년을 돕는 제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 실천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로서 저는 위기 청소년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며 CYS넷을 통한 촘촘한 연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5.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믿을 수 있는 양질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소년 지도자와 기관이 체계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면 국가 인증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인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그램 기획 및 신청 2.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3. 인증 심의 4. 인증서 발급 및 사후 관리. 이후에도 매년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 향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인증받으려면 목표가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향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전 교육 활동 평가 과정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 매뉴얼, 지도자 자격, 보험 가입 등도 필수 요건입니다. 이 제도의 의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청소년 활동의 신뢰성과 질적 향상을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국가가 검증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지도자 입장에서는 체계적 설계와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저는 수련활동 인증제가 청소년 활동의 표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청소년의 특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을 추진하고 그 과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가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다.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개발한 더 듀크 오브 에든버러스 어워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하여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라는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본 철학은 도전과 성취를 통한 자기 개발이다. 청소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며 성취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동장, 은장, 금장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가지 활동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자기 개발 활동은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익히는 것이다. 둘째, 신체 단련 활동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활동이다. 셋째, 봉사 활동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며 넷째, 탐험 활동은 팀워크와 인내심을 기르는 여행 체험 활동이다. 금장 단계에서는 여기에 국제 교류 활동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이 은장 단계를 목표로 세웠다면 주 2회 기타 연습을 하며 자기 개발을 하고 주말에는 농구 클럽에 참여해 신체를 단련하며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2박 3일간의 트레킹을 통해 탐험 활동을 수행한다. 이 모든 과정을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하고 지도자의 확인을 받으면 여성가족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가장 큰 교육적 의미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성적 중심의 학교 환경을 벗어나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자기 주도성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목표 달성의 과정을 통해 인내력, 협동심,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나는 이 제도를 단순한 활동 인증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는다.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배우는 성장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현장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이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도록 돕고 성취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 비행 청소년의 원인과 지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비행 청소년은요, 단순히 문제아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여러 요인 때문에 잠시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2.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정 불화나 부모의 무관심, 친구 관계의 어려움, 학교 부적응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3. 그래서 비행 청소년을 지도할 때는 벌이 아니라 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해요. 4. 진심으로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5.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안활동이에요. 스포츠나 봉사활동, 예술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과 성취를 느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6.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도 필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나 CYS넷, 쉼터 같은 기관과 협력해서 심리, 생활, 진로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7. 저는 비행 청소년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보고 싶어요. 낙인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청소년 기관의 연계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2. 이 제도는 청소년 기관과 정말 밀접하게 연계돼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기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3. 예를 들어 수련관에서는 진로 체험, 봉사활동, 리더십 캠프, 미디어 체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4. 학교와 협력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활동 이후에는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5. 청소년 기관은 단순한 외부 기관이 아니라 공교육의 든든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연결고리죠. 6.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교사들과 협력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자유학기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와 사회복지사의 차이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두 직업 모두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점은 같아요. 하지만 초점과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2. 사회복지사는 복지제도 안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성장을 돕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3. 즉,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 중심이라면 청소년 지도사는 성장 촉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4. 사회복지사가 보호와 지원에 무게를 둔다면 청소년 지도사는 참여와 자유를 강조합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5. 결국 두 직업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력해야 청소년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6. 저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체로 보고 싶어요. 그런 성장을 옆에서 응원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1. 저는 청소년 지도사를 단순한 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방향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청소년은 사회의 거울이자 미래라고 믿어요.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야 사회도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3. 저는 청소년 기관에서 봉사하면서 진심이 통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직접 봤어요.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4. 앞으로 저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첫째, 청소년이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지도자. 둘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획자. 셋째, 변화에 열린 전문인입니다. 5. 한 사람의 청소년이 웃으면 사회가 밝아진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청소년의 편에 서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문화는요, 요즘 세대가 만들어가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에요. 음악, 패션, 인터넷, SNS, 그리고 게임 문화까지 포함되죠. 이건 청소년들이 스스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라고 봅니다. 2. 장점부터 보면요, 청소년 문화는 자기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고 창의력과 개성을 키우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래 간의 유대감도 생기고요. 3.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자극적인 콘텐츠나 부정적인 인터넷 문화가 무비판적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비속어, 혐오 표현 같은 문제도 생깁니다. 4.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이 문화를 단순히 비판하기보다 청소년이 스스로 건강하게 문화를 만들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즉, 억압이 아니라 이해와 동행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문화는 바꾸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요. 대표적으로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회의가 있습니다. 2.
이 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이에요. 3. 청소년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하고 시설 운영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경험이죠. 4. 지도사는 이런 참여가 형식적이지 않게 진짜 청소년의 목소리로 반영되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5. 저는 참여기구가 단순한 행사 조직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쉼터의 역할과 머무를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청소년 쉼터는 가정폭력, 학업 중단,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안전하게 머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에요. 2. 쉼터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뉩니다. 일시 쉼터는 보통 일주일 이내, 단기 쉼터는 약 3개월, 장기 쉼터는 최대 9개월 이상 머물 수 있습니다. 3. 여기서는 숙식뿐 아니라 상담, 학업 연계, 진로 탐색, 자립교육 등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지도사는 단순히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서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자립력을 함께 길러줘야 합니다. 5. 저는 쉼터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이 참여해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대표적인 참여기구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어요. 2. 매년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정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하고 토론해 정부의 정책을 건의합니다. 3. 이 제도의 장점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본다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이 실제 정책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4. 하지만 일부에서는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토론 후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아직은 낮기 때문이에요. 5. 그래서 저는 청소년 특별회의가 단순 발표로 끝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심리, 진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2. 1388 청소년 전화로 연결되는 곳도 바로 이 센터입니다. 상담, 긴급구조, 의료 연계, 학업복귀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또한 CYS넷의 중심 기관으로서 학교, 경찰, 병원, 복지관과 함께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4. 청소년 지도사는 이 안에서 상담자이자 연계자 역할을 수행하죠. 청소년의 문제를 함께 탐색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5. 저는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운 안전기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조언보다 따뜻한 동행이 필요한 곳이에요.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요즘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생활의 일부죠. 하지만 사용 시간이 지나치면 집중력 저하나 수면 부족, 사회적 관계 단절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2. 예방의 첫 단계는 무조건적인 제한보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즉, 자기 통제 습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3. 예를 들어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하고 지켜봤을 때 스스로 칭찬받는 경험을 하게 하면 통제력이 자라납니다. 4. 또한 대체 활동이 필요해요. 스마트폰 대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운동,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5.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화예요. 부모나 지도자가 스마트폰 사용을 비난하기보다 왜 많이 쓰게 됐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6.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스마트폰을 단절의 원인으로 보기보다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이란 무엇인가요? 1. 청소년 특화시설은 일반 수련시설보다 특정 목적이나 대상별로 전문화된 청소년 시설을 말합니다. 2. 예를 들어 청소년성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곳이 있죠. 3. 이 시설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상담, 보호, 자립, 진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4. 특화시설의 장점은 청소년의 개별적 욕구에 맞춰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5. 저는 이런 시설들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중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봅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참여기구는 세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특별회의입니다. 2. 먼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성돼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자문하거나 제안합니다. 3.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같은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 개선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기구예요. 4. 청소년 특별회의는 전국 단위로 열리고 청소년이 사회 이슈를 다뤄서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회의입니다. 5. 이 세 기구 모두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 인성교육은 청소년이 사회 속에서 바른 가치관과 공감 능력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시대일수록 배려, 존중, 책임감 같은 인성은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3. 인성교육은 단순히 예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곧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4. 예를 들어 협동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5. 저는 인성교육이 성적보다 훨씬 큰 삶의 힘을 키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사람답게 성장하는 과정, 그게 인성교육이에요. 청소년 지도사의 윤리와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지도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청소년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청소년은 미성숙하지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견과 감정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3. 지도사는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 청소년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4.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비밀을 지키고 모든 청소년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변하듯 지도사도 변화해야 하니까요. 6. 저는 이런 자세로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21위기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1. 위기 청소년을 만났을 때는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1388이나 CYS-넷에 연계해야 합니다. 2. 그 다음엔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때 청소년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3. 상담 과정에서는 왜 그랬니 보다 그땐 어떤 기분이었니처럼 감정을 먼저 공감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4. 또한 상황에 따라 가정이나 학교, 쉼터, 상담센터와 연계해야 합니다. 위기 청소년은 한 기관만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죠. 5. 청소년 지도사는 사건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서 청소년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학교폭력 상황에서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 학교폭력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가정, 또래관계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2. 청소년 지도사는 직접 개입하기보다 상담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3. 피해 청소년에게는 안정과 신뢰를, 가해 청소년에게는 책임과 반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4.
또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사전 교육과 캠페인으로 청소년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무엇보다 지도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의 회복을 돕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3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 두 시설 모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지만 목적과 규모, 기능이 조금 달라요. 2. 청소년 수련관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캠프나 장기 프로그램 같은 집중형 활동이 가능합니다. 3. 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생활권 근처에 위치한 소규모 시설로 일상적인 문화활동 중심이에요. 4. 즉, 수련관이 체험과 교육 중심이라면 문화의 집은 자치활동과 여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두 시설 모두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를 돕지만 운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지도사는 공간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24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권위보다 공감과 소통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요즘 청소년은 명령보다 대화를 원합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3. 또한 상황에 따라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한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늘 변화하니까요. 4. 저는 청소년 지도사는 앞에서 끌기보다 옆에서 함께 걸어주는 리더라고 봅니다. 5. 결국 청소년이 나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길을 찾게 하는 리더, 그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5학교와 지역사회가 청소년 활동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청소년 활동은 학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꼭 필요해요. 2. 학교는 교육의 기반을, 청소년 기관은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단체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3.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지역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하거나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역 복지관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소통 구조입니다. 학교, 기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만나 공동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5. 저는 청소년 지도사가 이 협력의 중심에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 청소년증의 의미와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증은 말 그대로 청소년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예요. 만 9세부터 18세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기능뿐 아니라 교통카드, 도서관 이용, 문화시설 할인 같은 생활편의 기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3. 요즘은 모바일 청소년증도 가능해서 휴대폰 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4. 저는 청소년증이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상징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7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과 핵심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1. 청소년 기본법은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뼈대가 되는 법이에요.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이 법에서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로 정의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위원회 구성,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4. 저는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8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보통 요구조사, 목표 설정, 내용 구성, 실행, 평가. 이 5단계로 나눕니다. 2. 먼저 요구조사는 청소년의 실제 욕구와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주제를 설정합니다. 3. 프로그램을 실행한 뒤에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합니다. 4. 저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보다 청소년의 변화와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2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2. 대표적으로 청소년 활동 인증제, 청소년 지도사 자격 관리, 국제교류와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청소년 수련 활동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지도사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4. 저는 이 기관이 청소년 정책의 중심에서 현장과 정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사로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기관이에요. 30.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아직 인정되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2. 이들은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교정보다 교육 중심의 제도예요. 3. 이 제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입니다.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거죠. 4. 물론 최근에는 연령 하향 논의도 있지만 저는 처벌 강화보다 회복과 지원의 방향이 청소년에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청소년 정책의 종합 계획이에요. 2. 정부 부처 간 청소년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3. 예를 들어 진로, 참여, 복지, 안전, 디지털 역량 같은 핵심 분야가 주제별로 포함됩니다. 4. 저는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지도사도 이 계획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32. 청소년 활동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 활동 인증제는 국가가 청소년 활동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2.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참여할 때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죠. 3.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지도사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청소년 입장에서는 인증마크가 붙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그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이 되죠. 5. 저는 청소년 활동 인증제가 청소년 활동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도사에게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